2부가 돌아왔습니다. 앞서 1부에서 김경수 작가님의 세상이라는 동화책으로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렇게 독립의 과정까지 마치고 난 후 모든 성장이 끝났다고는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독립을 한 이후에도 이렇게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경험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역시도 성장과 독립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보면 도움이 될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책으로 2부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책도 그림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책을 볼수록 그 어떤 철학책보다도 되게 내용이 심오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되게 이 짧은 문장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어서 저도 되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머무르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 책을 보는 게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 장 한 장이 너무 소중하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껴보고 싶은 책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책의 줄거리 유리쌤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소년이 집이라고 지칭하는 곳으로 이렇게 향하는 여정에서 두더지와 여우와 말을 순차적으로 만나서 동행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의 삶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고받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취약했던 모습을 표현하고 포용하면서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소년이 다른 캐릭터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이 지지체계를 쌓아가면서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돼요. 네, 이 모습을 보면 저희가 이 주인공인 소년이 일부에서 다뤘던 세상의 주인공이 바깥으로 나온 후의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책을 함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잖아요. 네. 또 이 책의 특징이 어떤 스토리를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청취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또 그림과 함께 보면 더 풍성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등장인물 4명이 아니고 한 명과 이제 동물 3마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영란쌤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단연코 두더지였는데요. 네. 이 두더지가 케이크밖에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이 두더지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저희 사무실 안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죠. 네, 책 속에서는 이 말이 삶의 지혜가 많은 현자 같은 캐릭터여서 깨달음을 주는 질문을 던지거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두더지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면서 기본적인 나의 행복 욕구를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혹시 유리쌤은 어떤 캐릭터에 이렇게 사랑에 빠지셨나요? 저도 두더지가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여가지고 애착이 많이 가는 캐릭터였는데 그래도 저는 말이라는 캐릭터가 더 약간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이제 최애 캐릭터로 이렇게 뽑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유리쌤은 그 말에 어떤 모습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이제 내 캐릭터 중에서 말의 역할이 좀 서로를 보듬어주는 부모 같은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이 하는 대사에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라는 의미를 담는 말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 속에 또 말이 현자 같은 캐릭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현자라는 이미지가 약간은 좀 신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타인에게 항상 좀 옳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약간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상상이 됐는데 근데 이제 책 속의 말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는 말도 좀 숨기고 싶은 모습도 있었고 이 모습이 또 다른 캐릭터들과 가까워지고 난 후에 밝히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두 괜찮다고 해주는 것을 보면은 말이
과거에 본인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좀 괜찮아지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영란쌤은 두더지의 어떤 부분이 조금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이 두더지가 이제 뭐랄까, 본인을 굉장히 아끼는 듯한 나의 욕구가 이제 우선이 되다 보니까 나를 아끼는데 또 그만큼 타인도 굉장히 아껴주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햇살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고 어떤 구김이 없이 왜곡된 사고를 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모습이어서 두더지가 굉장히 사랑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여우 캐릭터를 지금 빼놓고서 계속 이 두더지랑 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또 여우 캐릭터와 두더지의 또 에피소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여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더 특별하게 다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쵸. 여우가 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좀 시작이 그렇게 친근한 모습은 아니었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덫에 걸려있는 여우를 이제 여우가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 내가 덫에서 빠져나가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두더지한테 말을 했는데도 두더지는 이제 여우가 덫에서 나오지 못하면 죽게 될까봐 이렇게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우가 이제 소년이랑 두더지한테 이제 마음을 열게 되면서 함께 다니고 그리고 여우는 되게 그냥 말 없이 묵묵히 친구들 옆을 지키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요. 이런 침묵하기만 하는 캐릭터가 사실 이제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뭔가 이 책 속에서 여우는 본인에 대한 표현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우 본인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처음에는 경계심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오히려 어떤 판단이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말없이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들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좀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말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그림책에서 보여주는 모습들과 같이 보셔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또 여우의 모습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등장인물들이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제 여정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유리쌤이 생각하시는 명대사를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소년과 두더지가 나눈 대사를 이제 꼽아왔는데요. 두더지가 소년에게 살면서 얻은 가장 멋진 깨달음은 뭐니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에 대해서 이제 소년이 지금 나로서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대사를 보면서 이제 요즘 사회가 계속 너는 더 잘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다그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특히 한국 사회가 좀 경쟁적인 사회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또 나의 부족한 모습만 계속 초점에 맞춰져가지고 뭔가 나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고 이러다가 번아웃이나 우울증까지도 발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약간 나를 계속 어떤 완벽한 사람으로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나도 충분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한 템포씩 이렇게 끊어주는 그런 시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따뜻한 사회의 시선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나로서 충분하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기 수용의 자세랑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에서 벗어나고 너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느려도 괜찮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중요한 메시지를 받으셨네요. 네, 정말 이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어지는 내용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는데요. 두더지 캐릭터의 또 명대사가 있었죠. 영란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사랑하는 두더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아는 나이 든 많은 두더지들은 그동안 자신의 꿈보다 내면의 두려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다는 걸 후회해 라는 대사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부족하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좀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게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요.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올해 구구절절을 이제 가장 중심 키워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변화와 또 성장이라는 거였고, 또 저희 상담 현장에 있으면서도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자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은 것도, 또 미래를 잘 준비하고 싶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내가 더 현재를 또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현재의 내 모습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최근에 제가 좀 어떤 예능에서 봤던 한동일 변호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도 너무 미래를 위해서 살았는데 되돌아보니 현재의 내가 과연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몰랐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 어떤 때보다도 현재의 나의 모습에 집중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영란쌤이 생각하는 명대사는 어떤 것이었나요? 저는 이 다음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두더지의 질문에 소년이 친절한 사람이라고 대답해 주는 장면이 되게 굉장히 명대사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년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아끼는구나라는 걸 좀 짐작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소년이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러 동물들과 친구가 되어 이 여정을 함께 하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에 뭐 사람이나 뭐 어떤 물질, 영적인 것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또 긍정적인 관계들을 우리는 지지체계라고 불러요. 이 지지체계가 많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변에 이제 나와 같던 다르던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또 경험을 나눌 수 있다라면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또 폭넓게 깊은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꼭 주변에 나를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결국 최고의 친절은 나에게 친절한 것이라는 또 대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또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절도 베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란쌤은 이 두더지의 질문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어떤 축제를 구경을 하는데 그날 뭔가 모든 것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도 굉장히 좋았고 아직도 그날의 뭐 분위기, 기분, 생각들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어서 그 뒤로는 항상 좀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유리쌤은요? 저는 좀 결이 많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 왔는데요. 저는 좀 그냥 고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집이 있다는 게 되게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좀 생각을 하잖아요. 너 참 고집 세다 이러면은 되게 융통성 없고 꽉 막힌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또 상황에 맞게 이제 대처를 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좀 내가 가치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저는 그 자존감에 대해서 오늘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는데 뭔가 내 안에 뭐 확고한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나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고집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될 때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고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현재 지금 여기에 중점을 두는 말을 사랑하는 네. 내 캐릭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동화책을 가지고 이 독립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번 화를 통해서 동화책이 주는 이 상상력이랑 또 다양한 해석을 영란쌤이랑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보시면서 또 성장과 독립에 대한 이런 상상력을 마음껏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동화책이라서 이렇게 얇고 안에 귀여운 그림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현혹돼서 가볍게 읽었었는데요. 또 곱씹어 읽을수록 책 속의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변화하는 삶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통합하고 또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이런 심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유리 김영란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이만 구이